자, 여기 교재 21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거기 세부 조건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보이세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거기도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보이세요? 오른쪽 그림에. 그게 매치, 그겁니다. 예? 그 번호, 그거 같은 번호라고요. 그러니까 세부 조건에 있는 1번이 작업이 끝나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그 방금 도형 작업처럼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이용이하셨죠. 그러면 그럼 이번에 워드아트 작업 삽입이니까 워드아트라는 내용물을 삽입을 하셔야 되고요. 삽입. 워드아트. 자, 여기도 뭐 한글에서 설명드린 거지만 특별한 그냥 기능이 없는 뭐 앞에 요거 쓸게요. 그냥 뭐 어떤 거 쓰라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형태로 쓰겠습니다. 클릭. 같은 회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방식의 차이는 있고요. 이름의 용어의 차이도 있다. 뭐 그런 정도는. 그 다음에 입력할 내용은 믹스 영문이네요. 믹스 리얼리티. 자,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온다.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 점점점 부분 클릭해서 워드아트라는 개체 선택 실선 모양 그래야 안에 저기 요런 상태를 우리는 이제 개체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들 수업 시작한 지가 5일, 오늘이 5일 차죠. 자, 리얼리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화는 그 글맵시 모양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상황별 탭에서 찾아야겠죠. 텍스트 효과에 있습니다. 텍스트 효과에 이거. 자, 이거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변환이라 해서 우리 한글 시간에 배웠던 글맵시 모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얘기입니다. 변환. 그리고 찾습니다. 이름이 삼각형이라는 이름 찾습니다. 목록의 이름. 찾았어요? 자, 일단 오늘은 제 거 보시고 다음에 실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좀 찾으시고. 클릭. 자, 그 다음 자, 항상 글자로 되어져 있는 문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부터 먼저 처리하시고 다음 내용 처리하시면 된다. 도둠의 글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홈 탭에 글꼴 여기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둠 찾으시고요. 한글이 아마 뒤쪽에 있을 겁니다. 귀찮다.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글꼴이 이렇게 많나요? 자, 도둠. 자, 굵게는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 굵게. 기울인 꼴, 뭐 밑줄은 아시는 내용이고. 그림자 효과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먼저 뭐 없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림자 효과는 없애버릴게요. 그림 전체적으로 뭐 없어 보입니다. 그림자 효과 한글은 저기 글꼴 모양에 들어가야만 있었는데. 그 다음 텍스트 반사. 자, 글맵시는 글자를 이쁘게 꾸미는 걸 했잖아요. 워드아트도 글맵시다 그랬으니까 글자를 이쁘게 꾸미는 기능이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사항별 탭에 텍스트 효과에 중에 요거 효과에 있습니다. 효과. 예, 반사, 그림자 반사, 네온 입체 효과, 3차원 내전 변환. 눈에 한번 익히시고요. 반사, 근접 반사, 포인트 옵셋. 자, 요런 이름을 가진 목록 값이 있습니다. 찾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있네요. 이거 클릭.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문제 부분, 자, 세부 조건 다 처리되셨죠? 그 다음 뭘 해야 된다고요? 크기와 위치 조정. 자, 크기 값 없고 위치 값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한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믹스드 리얼리티는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 크기가 이 값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적당히 채우시는데 요 정도 선에서 뭐 높이도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녀석의 위치가 정중앙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림을 보면 정중앙이에요. 정중앙쯤 되네요. 죄송합니다. 정중앙쯤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뭐 근처에 오면 뭐 방향키 가지고 조정. 이게 정 가운데에 가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 뒤에 있는 그림이 사이즈가 조금 큰가요? 그러면 제 여기 요 위치라면 그림을 조금만 더 줄일까요? 뭐 요런 정도. 그러면 그래서 요 안내선이라는 걸 이용을 좀 하세요. 안내선. 네? 안내선 꼭 사용하세요. 그래야 윤곽을 잡으실 게 편합니다. 요거. 자, 그 다음 이제 끝났죠? 자, 3번 가격. 크기와 위치는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너무 차이만 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와서 보다도 위치 좀 크기 이상하네 느끼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삽입. 3번이네요. 그림 삽입이네요. 이번엔 그림 삽입입니다. 그림 삽입. 자, 삽입에 있겠죠. 그리고 위치는 아시잖아요, 이제. 요 그림 요거 이미지 그림 요거. 창이 바로 나타나네요. 자, 위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제 화면 보실래요? 내 PC, 그 앞에 있는 여기에 내 PC쯤 되고요. 그다음 문서 ITQ 픽처 폴더 아래에 있는 로고 2, 로고 2 아니면 자, 그다음 배경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 자, 배경이 지금 회색깔이잖아요. 요거. 네? 요 색깔을 투명색으로 설정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어디에 그림도 오고 서식이라는 사항별 탭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쭉 찾아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찾는데 좀 시간 걸릴 겁니다. 오늘 한번 보여드렸다고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쭉 찾아보세요. 제발 찾을 때 한 번 찾아서 안 돼서 뒤에 있는 교재에 있는 그 풀이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한두 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나서 그래도 답답하다. 그때 보세요. 그때.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죠. 투명한 색 설정. 자, 그리고 저 따라오고 계시죠? 클릭하시면 포인트가 바뀝니다. 이렇게 연필에 뭐 지우개 같은 꼭지가 달려있다 이런 모습의 내용이 요건 뭐냐면 특정 색깔 하나를 없애버리는 기능입니다. 지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색 영역의 어느 일정한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가져다 맞추시고 콕 찍으세요. 클릭 하면 그래. 자, 투명한 색 설정 클릭. 어, 점 안 되나요? 어, 없어졌죠? 그 다음 이제 저 문제에 있는 저 텍스트상에 있는 세부 조건 다 처리 다 되셨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크기와 위치 조정. 크기, 위치 옮겨 보시고요. 위치. 크기가 너무 큰 것 같네요. 좀 줄이려고 합니다. 뭐 알아서 적당히.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1번 슬라이드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오늘 최대한 진도를 좀 뺄 거고요. 다음 시간에 월요일 날 다시 또 복습을 또 하겠습니다. 자, 이거 ITQ 시험은
시험 유형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내용이 반복입니다. 근데 너 시험 너무 쉽지 않아. 아예 문제를 다 가르쳐 주는 시험인데 너무 쉽지 않냐고요? 아니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파워포인트가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고요? 이런 도형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물론 도형만 찾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것도 찾아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그럼 1번 슬라이드 작업 끝난 겁니다, 이제. 복습은 크게 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하신 거 정도만 한번 더 하시고. 자, 교재 3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거기 제목이 목차 슬라이드라고 나와 있고요. 자, 목차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입니다. 저희들은 2번 슬라이드. 응? 자, 그러면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이 안내선이 필요에 따라서는 표시를 하시고요.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또 없애줘야 됩니다. 저거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 작업하는데 편하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방해가 되면 숨기세요. 그리고 더 작업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표시하시고.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일단은 그림을 보시면 요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 위에 있는 목차 도형하고 목차 부분은 일단 모른 척 하시고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다음 그래서 요 제목 입력하십시오를 약간 위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슬라이드 위쪽으로. 왜냐면 뭐 사이즈가 아마 이 정도 사이즈쯤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슬라이드 가장자리하고 이렇게 맞춰서 위쪽으로 좀 이동만 시켜 놓을게요. 나중에 여기 목차 작업할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방법을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목차 밑에 있는 요 부분만 작업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문제 내용을 읽기 전에 요런 도형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요런 형태는 도형입니다. 그럼 도형이 몇 개 있죠, 이거? 이런 도형이 있으면 쓰면 되는데 이런 도형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요. 이게 도형이 2개짜리인지 1개짜리인지 정말 이런 도형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일단 찾아보시면 저런 모양의 도형이 없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건 도형이 2개라는 겁니다. 2개가 합쳐져 있는 꼴이고요. 요런 거, 요런 거. 어, 혹시 앞에 삽입했던 도형 이름 외우고 계세요? 1번 슬라이드에서 작업했던 도형이, 삽입했던 도형이 이름. 죄송한데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실습한 도형은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왜냐고요? 그걸 안 외우면 못 찾습니다,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찾는데 시간 다 허비하니까. 아, 잠깐만요. 제가 왜 그걸 외워야 되냐고요? 이게 6번 슬라이드 작업이거든요. 지금 도형 보이세요, 이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자, 그래서 도형 외우셔야 되는데, 자, 뭐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 어떤 생각 드시죠? 그럼 옆에 있는 이제 글자가 들어간 요거 이제 글상자, 글맵시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여기는 도형 앞부분. 그럼 여기는 글상자, 글맵시, 여기는 텍상자로 표현하고요. 그럼 그 텍상자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요거. 그 텍스트 글자 부분은.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뭔 생각 듭니까? 요렇게, 뭐 생각 드는 거 없어요? 이거 보면. 자, 한글에서 여러분들을 생각을 바로 깨우쳐드리지 못했군요. 한글 시간에. 뭐 하면 된다고요? 무슨 기능이 생각납니까? 요거 보고 있으니까. 오케이. 복사 붙여넣기. 그것도 어떤 복사 붙여넣기? 수직으로 복사.
그러면 요 세 개를 한 세트라고 봤을 때 한 세트만 작업을 잘 해놓으면 되겠네요. 우리 한글 시간 했던 내용 같잖아요. 그때 문제, 그때는 글 상자를 동시에 작업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동시에 작업하면 훨씬 편합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아, 그러면 수직으로 복사,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우리 드래그 하는 거 기억났어요? 그대로 에우라고 했잖아. 그대로 써먹을 거라고. 오케이. 그럼 요건 뭡니까? 그림이죠. 아, 요건 일단 모른 척 하세요. 여기도 모른 척 하시고, 이것도 목차도 모른 척 하시고, 요것만 할 겁니다. 요것만. 요것만. 됐습니까? 그럼 이건 그림 삽입입니다. 뭐, 그러면, 자, 갑시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문제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자, 이건 약간 치워놓을게요. 제목은 위쪽으로 슬라이드 가장자리로. 자, 출력 형태와 같이 출력 형태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주어져 있는 그림 자체를 이야기하고요. 그 그림에 검정색 테두리 있잖아요. 그건 슬라이드 크기 가장자리가 크기라는 거지. 거기다가 뭐 그 우리가 작업을 검정색 테두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끝자리가 이렇게 그림에 보면 검정색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작업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냥 슬라이드 사이즈 크기 영역이 그만큼이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혹시 혼동하지 마시고. 자, 기억 잘 하시고요. 이제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글꼴 분림의 24포인트. 도형은 선업선. 도형의 선업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세부 조건. 큰 내용이고 세부 조건. 텍스트의 하이퍼링크 적용. 하이퍼링크 한 글씨가 배웠죠?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네요. 그럼 슬라이드 U. 자, 그림 삽입. 자, 그럼 1번부터 하죠. 자, 그럼 1번은 도형 작업인데 이 개체라는 이 녀석 필요해요, 지금?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두고 작업을 하면 되게 불편할 것 같죠? 그럼 일단 지워버립시다. 바깥쪽 테두리 클릭. 그리고 도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 윤곽, 딱 위치라는 이런 게 조금 잡아야 되니까 안내선 도움을 받죠. 자, 그 다음 요 요마자 대문자로 되어 있는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저건 도형 이름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자, 지금은 제 화면 보시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교재에 메모해 놓으세요. 뭐 교재에 따로 있긴 한데 따로 딱 메모해 놓으세요. 아까 직사각형, 이제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 잘린 사각형. 자, 클릭. 아, 이 설명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도형의 이름이 교재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모해 놓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도형 삽입은 우리 한글 시간에 뭐 했죠? 클릭 동작 쓴 거 기억나세요? 우리 다 클릭 동작으로 통일할 겁니다. 왜? 어차피 크기와 위치 조정해야 되니까. 클릭. 그리고 글자 입력하는 건 한글을 할 때는 텍스트 입력이라고 글자 넣기라고 하는 기능이 위에 따로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엔터 칩니다. 물론 근본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고 십자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입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럼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거리니까 내용 입력할 수 있죠. 자,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겠다. 커서가 깜빡깜빡해서 우리 아까 바깥쪽 테두리 클릭했는데 ES 시킵니다. 원래 기능에서 빠져나온다. ES 키 한 번만. 그리고 엔터 치면 엔터. 텍스트 편집은 엔터입니다. 엔터. ES 시키 엔터. ES 시키 엔터. 자, 그다음 다시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 개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ES 키는 뭘까요? 도형 선택 해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시간에 개체 선택할 때 마우스 클릭 말고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린 거 있죠. 자주 사용하진 않았는데 우리 어쩔 수 없이 선택 안 될 때 이 키를 이용하십시오. 탭 키 기억나세요? 탭 쉽도 여기도 마찬가지 탭 반대 방향 시프트 탭 기억하세요 이것도 그러면 이쪽으로 그래서 엔터 자 로마자 소문자 I 영문자 I로 입력할게요. 찾아서 쓰시는 것보다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그건 상관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자 빠져나올 때 ESC 어 여기에 글꼴이 뭐라고요?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굴림의 24. 한 번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고요. 제 설명 들으시고. 제발 딴 거 하지 마세요. 응? 멀리 가요. 그냥 똑같이 가세요. 똑같이 지금은.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셔야겠네요. 자, 크기와 위치 조정하실 때 뭐 수동을 자 여기에 크기 조절 포인트이고요. 예? 수동으로 자,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값으로 이렇게 직접 조절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알아서 적당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5 정도 주려고 합니다. 너비는 현재 값보다 좀 큰 값을 좀 줘야 되거든요. 수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키울까요? 해보고 다시 또 수정돼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도형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 뭐 혹시 잊어버린 거 없어요? 오케이. 선업선. 자, 윤곽선, 테두리, 선 다 같은 표현이고 윤곽선, 업선, 선업선. 높이를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은데. 너비도 조금 더 쉬어요. 자, 덩치에 비해서 너무 작게 그렸네. 아, 이 너무 크기에 너무 윤곽에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에 물론 잘 해놓아야 되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저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추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한 글씨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났어요? 기능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디테일한 값 설정을 조금 잘못한 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 나중에 조정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쯤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선업섬까지. 그 다음 요 작업해야 되겠죠. 요 작업. 요거. 요거 무슨 도형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직사각형 정도. 오케이. 그러면 삽입이요. 직사각형. 클릭. 그리고 자 글자는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뭐 글꼴 수식 꼭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윤곽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럼 선 없으면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또. 그 다음 이제 크기와 위치 조정. 크기와 위치 조정. 그 위치 이동 근처에 오시면 알아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 중간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화면 보고 판단합시다. 이 도형이 중간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판단해 보세요. 제 화면 보세요. 또 그 사이즈 조정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윤곽 잡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 1mm, 2mm 차이 나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뭐 값이 없기 때문에 1mm인지 5mm인지 3mm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 여기 딱 슬라이드 반을 딱 잘랐을 때, 요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좀 더 많이 가 있잖아요. 중앙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고 이제 힘을 키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을 왜 줘? 옮기다 보니까 이 녀석도 같이. 그러면, 자, 물론 앞으로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각이라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충 맞춰 놓으시고. 길이는 알아서 적당히. 뭐, 요 정도쯤 맞추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글자를 입력해 봐야 됩니다. 어떤 글자를? 자, 글자를 입력해 봐야 이제 전체 윤곽이 잡힐 것 같거든요. 자, 여기까지 대충 그냥 사이즈 대충 해서 어차피 다시 한번 손질해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하시고 나면. 자, 삽입에. 자, 글자가 들어가는 개체를 텍스트 한계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도형입니다. 도형인데 글자부터 먼저 입력한다고 해서 텍상자를 이용하는 거죠. 자, 클릭.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 하시고 내용 입력하는데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가장 긴 거부터 입력하세요. 혼합 현실 세 번째 갈까요? 글로벌 VR. 아까 띄우고 오타 조심하세요. VR 및 VR 시작. MR인가요? MR VR MR 아까 띄우고 시장표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겠다. 뭐 클릭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바깥쪽 테두리로 아니면 ES 키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다음 서식 서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굴림의 24 문제 있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굴림의 24 요 녀석이 설정이 되는 순간 이제 위치를 맞추시는데 이제 아 사각형의 도형 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의 도형을 조금 더 사이즈를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해서 완벽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방식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더라도 그냥 거기서 수도하시고 다른 내용 따라오세요. 요게 모양이 좀 미흡하더라도 그냥 쓰시라고요. 그냥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흐름. 자, 도형을 선택하는 방법,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제가 Shift 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개체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두시고 자 수직으로 복사 4개 그러면 왼쪽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자 두 번째 거의 위치 적당히 자 다시 한 번 더 세 개를 한 세트로 보고 수직으로 복사 왼쪽 컨트롤 키와 Shift 키 동시에 누르시고 드래그 세 번째 위치도 알아서 적당히 다만 네 번째 위치는 슬라이드 상에서 딱 맞춰 주셔야겠죠. 자,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자, 여기, 여기. 각각의 동일한 컨트롤들을 선택을 하시고, 개체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자, 안 된 거 버리고 분명히 따라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뭐 개인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서식에 맞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다음에 뭐 어느 쪽으로 먼저 하시든 상관없고요. 저는 사각형 도형을 Shift 키를 통해서 4개만 똑같은 거 선택하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맞춤 그리고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다음 텍 상자 하나 둘 셋 왜 위치가 안 맞죠? 응? 작업을 잘못했 자, 텍 상자 4개 선택하시고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잘들 보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물론 세 세트를 다 못 하셨으면 그냥 한두 개만 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손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잘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그 전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다음, 글자 텍스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클릭하면 커서, 더블 클릭하면 단어 선택, 세 번 클릭하면 문단 선택. 자, 여기는 목록입니다. 자, 잠깐만요. 파워포인트에서 작성하는 내용물들은 문장을 적지 않고요. 어떻게 적죠? 목록을 적습니다. 목록. 예? 목록. 목록. 목록입니다. 목록이라는 건 보통 대부분이 어떤 걸 목록이라 그러죠? 마침표가 들어가는 문장을 이야기하는 그 명사형꼴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목록이라 그러고. 자, 그래서 문단 부호 같은 게 문단 부호 같은 게 없지만 어쨌든 여기에 문단, 목록.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는 이제 목록이니까 이 목록이 곧 뭐가 된다고요? 우리 한글 시간에 배웠던 문단. 그다음에 MSI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번역했었냐면 문단이라고 표현 안 하고 단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락. 그래서 어쨌든 파워포인트는 목록, 단락 같은 거 생각하세요. 문단. 그러면 클릭 3번. 그리고 내용 입력, 혼합, 편실, MR, 이란. 자, 그 다음. 자, 밑에 두 번째 거 클릭 3번. 하나, 둘, 셋. VR, 콤마, AR, 콤마, MR, 기술, 세 번째 건 그냥 쓰시면 되고, 네 번째 건 혼합현실, 이해와 기술, 발현. 무슨 이야기냐면 제 수업 방식이 그냥 이거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쓰세요. 네 개 똑같은 거 그대로 쓰셔도 된다고요. 중요한 건 여기만 지금 이제 여기 기능 적용해야 되니까 여기만 바꿔놓으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그냥 시간이 안 되니까 지금 못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따라오는 요령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자, 그다음 방금 세부 조건에 뭔가 있었거든요. 텍스트의 하이픈크 적용 여기 파란색 깔에 언더라인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이퍼링크가 적용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시켜 보면 글자 텍스트에 클릭 3번 하시고요. 하이퍼링크 기능 삽입 좀 있겠죠. 내용 삽입 좀 되니까. 그리고 하이퍼링크 저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기능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연결 대상 현재 문서, 현재 파워포인트 파일 프레젠테이션에 슬라이드 제목 몇 번? 6번 슬라이드로 가겠다. 6번 슬라이드.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란색 그냥 그러면 자 우리 한글에서는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손가락으로 바뀌고 클릭하면 이동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 작업하는 화면이고요. 그런 근본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건 우리가 이 슬라이드 작업한 내용을 화면상에 저런 빔이나 TV 같은 걸 통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기능을 우리는 슬라이드 쇼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쇼. 그래서 자 슬라이드 쇼에 가시면 슬라이드 쇼 시작. 요게 이제 저런 매체를 통해서 나올 때, 기기를 통해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 작업한 내용의 결과물 슬라이드 쇼랍니다. 처음부터. 자, 이렇게 나오죠. 16대 9니까 4대 3, A4 용지하고 좀 안 맞거든요. A4 용지가 16대 9 비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 클릭하면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클릭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혼합 현실 예와 기술 사례에 포인트 올려주면 손가락만 바뀌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마 백지 상태인 아무 내용이 없는 6번 슬라이드로 이렇게 이동할 거라고. 자, 빠져나가는 건 그냥 계속 클릭하세요. 또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수가 끝났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아, 키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내용 끝난 거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다시 동그라미 2번. 그림 삽입. 어렵지 않네요. 삽입. 아, 뭔가 안 바꿨는데. 아, 여기 다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텍스트 다시 마무리할게요. 여기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에 1, 2, 클릭. 뭐 알아서 하세요. 클릭을 하든 더블 클릭을 하든 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알아서 적당히 입력하시면 되니까. 그냥 영문자 I하고 V하고 대문자 I와 V로 처리할게요. 잘 만드시면 비율이 딱 좋으면 딱 보는 순간 뭔가 눈에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올 겁니다. 비율이 안 맞으면. 그 작업하는데 그 비율 맞추는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지는 마세요. 전체를 구성을 해놓고요. 좀 미흡하다 판단되시면 나중에 시간 여유가 될 때 와서 수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니까. 뭐 업무는 날밤을 한번 세수라도 해야죠. 자, 동그라미 2로 가겠습니다. 삽입, 이미지, 그림. 자, 바로 뜹니다. 이제 픽처 폴더가 ITK 폴더에. 그리고 그림 5. 어? 딱 느낌상 또 잘라내야 될 것 같군요. 자, 삽입. 바로 이건 삽입되고요. 자, 아까 자를 때 기본적으로 기준은 자르기 기능 이용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도구 서식이라는 사항별 탭안에 자르기 해서 이 자르기 포인트도 한글하고 또 거의 같죠? 그러면 요게 필요하네요, 요거. 그러면 제가 중간쯤 되는 위치에 이렇게 되고 잘라낼 때 기준값 중간쯤 되는 위치. 여백의 중간쯤 되는 흰색 영역의 중간쯤 되는 위치. 이렇게 좀 잘라내.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잘라냈어요,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더 잘라내든지 뭐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시 늘리면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건. 네? 그렇게. 그리고 기능에서 빠져나간다 ES시키 아니면 자르기 기능을 한번 더 클릭하시든지 설정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든지 ES시키 쓰세요. ES시키 기능 더 이상 적용할 거 없죠? 네. 그리고 위치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크기는 저기 세 번째 사각형 부분까지 올라와야 되겠네요. 조정을 좀 하시다 보면 조금 안 맞으면 아마 자르기 기능이 조금 더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잘라내는 기능을 조금만 더 쓰시면 뭐 깔끔하게 맞아 들어갈 거고요. 너무 바짝은 자르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얼추 비슷하게 좀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게 딱 안 맞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 사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윤곽을 잘못 잡은 거지 뭔가 조금 안 맞잖아요. 요 상태에서 다음 문제 푸세요, 그냥. 자, 보세요. 좀 뭔가 간격감 막 좀 막 찝찝하잖아요. 안 맞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음 문제 푸세요. 디테일한 걸 따지려면 시간을 잡아먹는데 그러면 내가 나중에 슬라이드 작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감점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고 다음 문제 푸시라고. 그래서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시간 내에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나중에 한번 우리 실습할 때 나중에 느껴보시면 느낄 올 겁니다. 그 어제처럼 60분 안에 할 거, 뭔가 다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파워포인트 정말 힘듭니다. 60분 해내기가. 그래서 그냥 이 정도 하시고 가시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좀 이따 이건 다 보여드릴게요. 아마 첫 번째 도형 위치를 조금 잘못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형 위치를. 그러면 이제 수정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굳이 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이제 위치 조정을 하신 다음에 전체 다 선택하시고, 전체 선택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제 이 작업들 다시, 그래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근데 그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그러면 조금 더 사이즈를 쓸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맞춰놓으면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썼던 여러 개 말씀드리지 않았던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거든요. 자, 내가 이 녀석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총 9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3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Shift 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 더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9개를 선택할 영역을 눈짐작으로 확인하시고 그 바깥쪽 부분에 포인트, 이렇게 하살표 포인트입니다. 하살표 포인트가 나타나는 요 상에서 클릭 드래그 씁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걸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걸쳐져 있으면 다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영역 안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은 형태를 반복해 쓰면 되겠죠. 제목만 좀 입력을 하고 갈까요? 목차라고. 색깔이 뭐가 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에 대한 작업도 끝난 겁니다. 저장. 처음부터 첫 번째 시작부터 계속 이걸 디테일하게 맞춰 나가면 저 뒤에 있는 문제 못 풉니다. 네? 그러니까 쭉 나가세요. 그냥 조금 윤곽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그리고 시간 여유가 돼서 수정하러 오시면 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그 도형만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재처럼, 자, 앞에 보세요. 자, 잠깐만, 39페이지 잠깐 펼치시고요. 다른 데 넘어가시죠. 39페이지. 지금 로마자 숫자 입력인데, 대문자 숫자 입력인데, 그걸 기호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요렇게 입력하는데, 요 기호 입력하는 건 나중에 어딘가에서 설명드릴 때가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건 요대로 그냥 입력을 해서 넘어갈게요. 기호를, 예? 목차 부분은 영역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요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요. 질문하셨으니까, 방금 제가 일물 프린트물 2장 드릴 겁니다. 전체를 한번 쭉 1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가 있죠. 보실래요? 보시면 뭐 느끼는 거 있어요. 제목의 도형 디자인과 서식과 글자의 색깔과, 물론 글자의 내용만 틀립니다. 다 똑같죠? 그 다음에 그림의 배치 상태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그림이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저희 일을 5번 반복하실 거예요. 똑같은 일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반복적인 일을 우리가 고생을 해서 복사부터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귀찮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이 내가 하나하나씩 작성하는 방법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못 돼. 기능을 안다면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이렇게 하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셔가지고 복습을 할게요. 요만큼만 딱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시고요. 다음에 또 하신 것만 딱 해주세요. 그때는 여유 시간이 되니까 꼼꼼하게 다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조정을. 손에 익혀야 됩니다. 키 조합을. 자, 이번에는 45페이지 갑니다. 여기도 제목의 영역 위치를 일단 슬라이더 위쪽 가장자리로 옮겨놓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제목만 타이핑, 이게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할 테니까. 제목이 1 혼합 현실 1.0 혼합 현실에만 이란
쓸데없는 질문인데 혹시 여기 방금 나왔던 VR을 아세요? VR? 그러면 혹시 그 AR은 아세요?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가상현실, 정강현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차이점은 아세요? 정강현실이 뭐냐고요? 예를 하나 들면 혹시 포켓몬 게임이라고 아세요? 그거 찾으러 다닌다고 막 전화기를 스탬프 들고 가죠. 그 다음에 VR과 VR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고 AR은 정강현실이라고 하는 건 기본 밑바탕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켓몬을 잡으려는데 실제 포켓몬이 그 자리에 가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정강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좀 있고요. MR은 혼합에서 MR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왜냐하면 이게 VR, MR이 AR하고 VR이 나온 이후에 이제 요 근래 이제 향후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용어인데 저도 뭐라고 딱 대답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최소한의 뭐 용어라도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뭐 두 개 섞어놨다 그러는데 섞어놓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믹스더라고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멋있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 일단 교재 글자 텍스트 부분의 내용은 문제의 내용을 읽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목록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목록을 보니까 여기와 여기는 요 목록에 보다 수준이 위에 있네요. 상위 수준, 하위 수준 개념이네요. 파워포인트에서는 텍스트 입력을 하실 때 목록이라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마침표 뭐뭐 했습니다.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그렇게 구성한다고요? 잘못된 겁니다. 자, 보통 다 명사형글로 끝나도 보통 구성을 하거든요. 이걸 목록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작업을 하시는데, 자, 일단 목록부터 먼저 작업을 할게요. 목록부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방금 기존에 있던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일단 요거부터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요거 설명드리고 싶게요. 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는 부분에 클릭, 내용 개체 틀. 기존에 있던 이 녀석의 이름을 이제 내용 개체 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컷을 놓으시고, 그러면 여기가 목록 수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록 앞에 있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호를 목록 앞에 자동적으로 생겨나 있잖아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글머리 기호라 그럽니다. 글머리 기호. 색 색깔로 나와 있다는 건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다시 누르면 해제된다. 글머리 기호가 없다. 우리 목표로 좋아요. 그리고 엔터 치면 뭐라고요? 커스가 있는 위치의 서식을 고스란히 가지고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글꼴의 28포인트의 검정색 글자로 수준은 첫 번째 수준의 내용으로 떨어지겠죠. 같은 서식을. 그리고 이걸 목록 수준 2라고 입력해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어찌됐든 개념적으로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 값이 여기 목록 수준이 2라면 하위 수준이잖아요. 하위 수준이면 하위 수준. 네? 2-1 하위 수준. 위에 있는 것보다. 그러면 수준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뭐 형태적으로도 어쨌든 개념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게 요겁니다. 우리 한글 시간 한 수준, 뭐 감수 한 수준 증가 요거면 되고 목록 수준 느림. 이건 숫자 값이 늘어나간다 해서 느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다시 앞에 거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같은 위치. 그래서 클릭 하시면 이렇게 9수준까지. 그다음에 클릭 하시면 1수준. 수준 1부터 수준 9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수준을 맞추려면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엔터 치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목록
수준 2-2 이렇게. 자, 엔터 치고 다시 이제 목록 수준 2 수준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목록 수준 1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목록 수준 출입 1 수준이니까. 그러면 페이지가 2, 1, 1에 2 이렇게.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뭐 꼭 메모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애우세요, 그 대신에. Shift 엔터. 자, 엔터.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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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Shift 탭. 반대 방향. Shift 탭.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기능을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모르면 여기 좀 익숙해져서 탭키 쓰시고. 그다음 Shift 탭.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네, 여기까지 저장. 탭키가 잘 안 되시면 요거 쓰세요. 그냥 위에 있는 거 일단 지금 잘 안 되시면 쓰시고. 일단은 어차피 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45분부터